안녕하세요. 엄브레라 리서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이고요. 매주 올리긴 하는데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투자 전략은 수 둔화, 경기 둔화를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쳐다볼 중국.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 2, 3년 동안 미국의 정책에 많이 끌려다녔죠. 왜냐하면 미국이 긴축을 처음 했고 미국의 경기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미국 위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갔었는데, 이제 2023년에는 미국이 경기 둔화 우려를 같이 안고서라도 일단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을 좀 봐야 되는데, 유럽 힘들죠. 네. 그렇다고 유럽 아세안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바운드 관련돼서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왔죠. 하지만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는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들은 이제 석경 AT, SAMG, JNTC, 더보전자, 기타 등등 해서 미팅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아이디어도 없는데 시장 봐서 뭐 합니까? 그냥 회사를 가서 미팅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하나씩 더 얻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요 키워드 좀 잘못됐네요. 이거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에는. 네, 시장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웬만한 거 다 술안맥 한 번씩 돌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매크로를 좀 체크를 해보면 주식 이제 제가 이제 연말에 세안탈은 나오지 않을까 계속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그건 역시 제가 이제 그냥 뇌피셜로 이제 바램이 아마 파월한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연말 산타랠리 이제 물을 좀 끼얹었죠.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빠진 게 만기 영향인지 아니면 경기 둔화 우려인지 저희가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FOMC 같은 경우에는 호키시안 연준의 코멘트가 나왔죠.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미국 쿨다운 계획은 계속 유지할 거다. 네, 12월 14일 날 그래서 50bp를 인상했고, 연말에 이제 요 금리 요 4%에서 4.5% 여기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다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빅스텝이냐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FOMC에서 4월부터 얘기했던 얘기는 연말까지 4에서 4.5% 맞추겠다는 얘기는 일단 된 겁니다. 네. 그래서 FOMC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이게 큰 노선이 바뀌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2023년은 연말까지 2023년까지 5% 이상으로 금리를 유지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5.1%. 그래서 물가를 끌어내기 충분하다는 컨센서스가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2023년에 경기 둔화가 있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 할 거다. 그래서 결국에 연준의 이 피벗 기대감은 그냥 투자자들의 뇌피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주택, 상품, 서비스 요 세 개가 되는데, 주택 가격은 한국이 크게 조정을 지금 받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주택 가격이 빠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운턴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CPI도 낮게 나오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하향 안정화했고. 근데 왜 금리 안 내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연준이어도 안 내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임금 고용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 2년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퇴사자들이 많았죠.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취직을 안 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재테크나 이런 거 주식으로 성공하셨던 분들이 퇴사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이제 구하기 어, 그러니까 구인이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결국엔 일단 임금이 올라간 거죠. 뭐 개발자 때문에 임금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구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임금 상승이 안 되는 경우, 지금 임금이 0.7% 나왔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1년에 8% 오른다는 얘기예요. 경기 호황일 때 이 정도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8%라는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큰 인플레이션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드네요. 일요일이라 석유라든지 아니면 유가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빠지더라도 임금이 있으면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빠지겠죠. 임금도 빠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금이 빠진다는 얘기는 기업이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임금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지난주에 광고형 연동 광고 연동 중간 광고 볼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를 했어요. 폭망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네. 야, 그러면 우리 임금이라도 깎든지 아니면 너네 명퇴하든지 자르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가 많이 하고 있냐? 증권사랑 은행이 많이 하고 있죠. 증권사 은행이. 이런 경우가 뭐냐면 요게 지나고 나면은 물론 구조조정을 겪은 다음에 다시 경기가 턴하면은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업이 임금을 깎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요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미국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경기가 다운턴되고 미국 주식이 힘을 못 받을 텐데 왜 미국만 봐야 되죠, 저희가?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유럽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한다고 얘기했어요. 유럽연합 물가는 10%인데 미국보다 덜 빠지겠죠? 왜냐하면 근처에 바로 러시아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라가르드 유럽 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024년 3%, 2025년 2.3%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인데 언제 이게 빠집니까? 요거 빠질 때까지는 계속 금리 올리는 수밖에 없죠. 결국 수요를 꺾어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줄면 공급량도 당연히 줄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3년 3월부터 또 재투자 축소로 자산을 축소한다고 했어요. 유럽이 또 돈을 회수합니다. 네, 유럽이 긴축이 또 들어가죠. 그러면 큰 시장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미국, 유럽. 미국 내년 다운턴, 긴축. 이 세 개의 글로벌 경기, 세 개의 축 중에서 중국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롱해롱 하고 있죠. 지금. 그럼 이 세 개가 보면 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경기 글로벌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한국은 중소기업이고 중국, 미국, EU는 대기업이죠. 네, 대기업의 경기가 둔화되고 투자가 축소되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중국이 지금 살아나길 저희가 바라야 됩니다. 이게 살아나야 한국의 주식시장이 다음 내년이 있어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경기 둔화 우려되고 이제 금리가 너무 안 좋다 이러면은 이제 돈을 다시 풀 때까지는 시장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장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컨트롤 시장 얘기 한번 볼까요? 연초 대비 수익률을 비교하면 나스닥이 이제 코스닥 대비 언더퍼폼으로 전환했어요. 연초 대비 수익률이요. 나스닥이 코스닥 대비 연초 대비 더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게 지금 뭐냐면 미국 포커스에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갔으니까 다음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 정도는 가능한데 미국 주식이 너무 얽매여서 한국 시장이 어려우니까 미국만 보자라는 거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미국 언더퍼폼, 미국이 한국보다 더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저희는 중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을 보면은 금투세 뭐 10월 20일에 예산안 이후에 빠른 회복이 나올 건데 실적 부진으로 가장 많이 빠졌던 게 2차전지죠. 그래서 2차전지랑 지수가 올라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 오른다면 장이 뭐 스물스물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시장은 계속 빠른 순환매로 지속되고 투자해서 단기에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차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번 주에 좀 찾은 아이디어는 뭐 요거 역시 뭐 장기가 될지 뭐 단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매주 드리는 거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겨울 계절성, 그다음 방어주 얘기. 장이 안 좋으면 꼭 유틸리티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유틸리티는 움직일 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지 올라있는 상태에서 사면 한 번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펀드 할 때 항상 너무 귀찮아서 진짜 3, 4 참다가 이틀 참다가 사면은 꼭 그때 물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겨울 한파, 난방수요 증가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모멘텀이죠 사실은. 정부가 이제 연말 연초면 정부 정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정부 정책을 잘 봐야 돼요. 저희가 로봇을 본 이유는 뭘까요? 로봇을 좋아했던 건 결국 정부에서 12월 달에 지원책 나온다. 그것 때문에 ETF 빨리 11월 달에 런칭하니까 10월 달에 빨리 사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매요금하고 연동되는데 도매요금은 천연가스 가격이 연동되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 조금 빠지긴 했거든요. 어쨌든 레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정부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내년 전기랑 가스 요금이 2배 뛴다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했던 금요일날 가장 중요했던 기사였던 것 같고 그럼 내년도에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 필수로 저희가 써야 되는 거죠. 전기랑 가스 안 쓰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근데 경기가 둔화돼요.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바이오처럼 꿈을 찾거나 그거 아니면 쉽지가 않겠죠. 내년도 장도. 그럼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2배를 뛰면 이게 이제 원가로 부담이 되게 되죠. 근데 원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죠. 평균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수요가 못 받쳐줘요. 못 올려요. 이익이 안 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엔 이익이 나는 특정 기업들한테 몰릴 수밖에 없어요. 요게 뭐냐? 이제 특별 종목, 풍전효과죠. 풍전효과. 제가 연말쯤에는 12월에 많이 오른 종목들, 11월에 많이 오른 종목들, 2달 동안 오른 종목들을 스크리닝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찌됐든 요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요입당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주도주를 잘 찾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못 찾았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라서 산업부와 이제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다 라는 건데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전력 판매량이 보통은 이제 GDP하고 연동이 많이 됩니다. 네, 좀 지울게요. 저희가 좀 지저분해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좀 흥분한 건가요? 뭐 안 있었네요. 네,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럼 한전의 전력 판매량은 GDP 성장률하고 동행한다. 근데 어폐가 있는 거는 22년대 23년은 성장률이 하락해요. 그러면 한전은 오르면 안 됩니다. 펀더멘탈상 GDP 성장률만큼 전력량 Q가 빠지기 때문이죠. Q가 성장률이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재무구조 개선하고 영업이익은 전력 조달 단가에 연동된다는 점. 요게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보면 이제 경영 전상을 위해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이제 이미 올해 이제 4, 5, 7, 10월 달에 거쳐서 인상을 했습니다만 23년에 가스 요금을 이제 1.5배에서 1.9배, 뭐 2배죠, 2배. 예,
1.5배인데 1.9배까지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지금 임팩트가 크냐. 특히 이제 아까 한전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기요금 S&P 대행해서 S&P 같은 경우 이제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한전이 전기를 조달하는 원가를 얘기하는 건데, 요게 지금 보면은 S&P 상승률이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빠졌다 다시 오르고 있어요. 다시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소매 요금 상승률도 이렇게 올려야 된다 라는 로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흐름을 근데 보면은 뭐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네, 모잠비크 요거 할 때 이제 제가 현직에 있었는데 엄청 났었죠. 뭐 주가가 뭐 맨날. 그리고 러시아 PNG 여기 원가 싸진다 이러면서 올랐던 경험이 있고, 수소로 올랐는데 저는 좀 이때는 네거티브 했습니다. 결국엔 뭐냐, 신사업 기대감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가장 주가의 큰 트리거가 됐어요. 중간중간 움직일 때 보면은. 그래서 보시면 한국가스공사부터 보면 일단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팔았죠. 언더웨이입니다. 언더웨이 외국인도 팔았고, 올 매도예요. 올셀. 네, 이런 매도고, 일단 빈짐 느낌이 좀 난다. 컨트롤 봤을 땐. 네, 그다음 한국전력 보면은 지금 약간 주도주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한전, 네, 올바이죠. 올바이. 뭐 이럴 때 좀 무섭긴 한데, 어찌됐든 외국인은 빼고 이렇게 국내 기관들만 올바이다. 국내 기관의 가장 큰 손인 연기금이 혼자 사고 있다. 네, 연기금이 이제 빈지털이 하는 거죠. 이제 상업보다 눈치채고 따라가고 있고, 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사실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개별 리포트를 미팅한 거를 이제 앱에 올려드리는데, 그걸 바로 사라, 바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필요하실 때 검색을 해서 회사의 펀더멘탈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바로바로 변하진 않거든요. 네. 콘트롤 시장에 있기는 이번 주는 좀 생략을 할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나스다크 코스닥 연초 대비 수익률인데, 이렇게 코스닥, 그러니까 저희가 금투세 관련된 코스닥보다 나스닥이 더 지금 부진하고 있다. 이거의 의미를 저희가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등은,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컨트로 봤을 때는 큰 특이사항은 없었고, 선물 성장주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또 개인이 사고 있고요. 뭐 세게 오르진 못하겠죠. 이제 요게 좀 의미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형주랑 원달러인데, 지금 대형주가 원달러가 이렇게 빠지면, 이제 강세로 가면 코스피 대형주는 이렇게 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로직이 깨졌다. 로직이 깨질 땐 약간 좀 쉬워야 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있지만 대형주가 오히려 11, 12월에 왜 좋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요 구간에 이거 왜 오른 거예요 이거, 약간 이런 많이 했는데, 이제 나중에 빠졌죠. 여기 이렇게 보면 나중에 빠졌는데,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케이세론, 한국은 역시 선반영이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도 선반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큰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부분을 빼고, 코스피 철강 금속 RSI만 이제 바닥권을 좀 찍었다. 한 번, 두 번 더 빠지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철강 쪽 뉴스를 잘 데이트해보자 라는 게 이제 콘트에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